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뭘 그 생각을 했냐면은 예. 2002년도로 한번 가보자. 아, 왜냐하면 2002년도에 그때 이제 이재명 그 당시는 변호사였어요. 그렇죠. 이재명 변호사와 최초로 PD는 잘 모르시죠? KBS니까. KBS PD신데 네네. 저희 방송에 몇 번 나오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초로 PD가 그 당시 최초로 PD는 39살, 예. 이재명 변호사는 37살. 예. 두 사람이 어떤 일을 갖다 벌였는지 제가 쭉 아침에 일어나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예. 그 당시 이제 기사 같은 것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지금의 이제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당연한데 오늘 이제 바로 그 위증교사 재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 재판들 이재명 정도 되면은 선고말이 아니라 결심 공판도 좀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공개해서 다들 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요청하면 방송사가 요청하면은 네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게 길을 열어놔서 피고나 원고가 원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사 아니면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그거는 결단만 하면 되는 네.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동연 부장이나 아니면 한성진 부장이 네.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02년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2년 5월 18일이었어요. 예. 그때 KBS의 그 고발 프로그램이 그 KBS는 추정 60분, MBC는 2580. 2580이나 PD 수첩 그렇게 있습니다. PD 수첩이 MBC에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MBC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안 본 지가 좀 돼가지고. 근데 KBS의 예. 추정 60분에서 예. 그 방영을 했는데 뭘 방영을 했느냐?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예. 일이 있었나? 이게 담당 PD가 최초로 PD 39살. 그랬는데 뭐 이제 파크뷰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프로그램 끝부분에 특종이 딱 나왔어요. 어떤 특종이 나왔냐면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 있잖아요. 김병량 예. 시장 얼굴 한 번만 띄워주세요. 김병량 시장의 육성이 딱 나왔는데 김병량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 지난 선거 때 홍원표 사장이 지원을 했다. 이 홍원표가 누구냐면은 이 분당 파큐브를 개발했던 H1 개발의 대표였어요. 회장이라고. 예. 그 다음에 그 또 저 김병량 시장이 저 그 육성이 딱 흘러나왔는데 추정 60분에 성남지청 검사들과 내가 골프 쳤다. 그 다음에 검사장이 수원지검 검사장인 것 같은데 시민단체보다 늦게 고발하라고 충고했다. 이게 추적 60분에 성남시장의 목소리가 쫙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2002년도 이 당시에 분당 파크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뭔가 구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장이 딱 저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흘이 지난 5월 22일에 이번에는 이재명 변호사가 다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재명 변호사 그 젊은 사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참. 이재명 변호사 저렇게 생겼었어요. 저희 몇 살 때냐면은 37살 때 사진이에요. 예. 저런 이재명 변호사가 사실은 뭐 지금보다야 변호사가 좀 대접받던 시대이긴 하지만 변호사가 기자들 보고 그 오세요라고 하면은 뭐 기자들이 뭐 이렇게 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안 오죠. 예. 어쨌든 저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내가 파크뷰 관련해 가지고 할 말이 있으니까 기자회견 하겠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몇 명 모였는데 그때 추적 60분에 나왔던 테이프를 다시 공개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참다 왜냐하면 2002년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그 지방선거 시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그 당시 시장이었는데 나 이번에 재선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월에 선거가 있는데 5월 말에 5월 18일, 22일 막 이럴 때 저런 것들이 빵빵 터지니까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김병량 시장이 또다시 기자회견해요. 김병량 시장 얼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김병량 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5월 24일에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PD 수첩에 나왔던 그 다음에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하면서 틀었던 그 테이프의 목소리 내 목소리 맞다. 뭐 그놈 목소리 뭐 이런 뭐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목소리가 맞는데 그런데 뭐였다? 내가
녹음이 이루어진 거는 어떤 놈이 검사를 사칭해 가지고 내가 녹음을 갖다가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5월 18일 날 빵 터지니까 김병양 시장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막 물어봤겠죠. 도대체 그 수원지검에 어떤 검사가 저런 걸 했어? 딱 봤는데 수원지검 검사 중에 내가 저거 얘기한 사람이 그 없어. 전화 그 김병양 시장한테 전화한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딱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검사가 사칭이 돼가지고 녹음이 이루어진 거다. 그 다음에 전후 맥락을 자르고 편파적으로 편집해가지고 방송한 것이다. 이렇게 그때 이제 김병양 시장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 날에 5월 25일에 저 김 시장이 최 PD하고 최 PD 사진 좀 띄워주세요. 최 PD하고 저분이 이제 그 유명한 최철호 PD가 PD, 예. 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방송국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고 그러셨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최 PD하고 이재명 변호사를 고소했는데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발장이 딱 오픈이 됐는데 그 고발장에 따르면은 10시 45분에 어떤 사람이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45분에 김진성한테 전화가 딱 오니까 김진성 씨가 전화를 딱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 검찰입니다 이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어이구 뭐 근데 그 당시에 김진성 씨는 뭐였냐면 김병양 시장의 수행 비서가 아니었어요. 아 그때 아니었나요? 그때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니었군요. 2002년 이게 5월 10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김진성 씨가 2002년 4월 초에 그 수행비서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수행비서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재명 변호사나 이재명 변호사겠죠. 아니면 뭐 예, 최철호 PD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김진성이 수행비서니까 시장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것보다 김진성한테 전화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김진성 그때 수행비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김진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 검찰에서 전화한다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김진성이 그 수행비서한테 지금 그 당시에 수행비서 5월달에 김병양 시장을 수행하던 비서한테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야 저기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이 뭐 누구야 지금 그 검찰에서 시장님한테 그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그 한번 그 뭐 조치를 갖다가 해라 해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그 핸드폰 번호가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이거를 누가 그 성남시장 그 김진성한테 누가 전화했냐면 최철호 PD가 아마 전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철호 PD가 김진성 씨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딱 한 건데 그러니까 그 김진성 씨는 김병양 시장의 수행 비서한테 예. 최철호 PD 핸드폰을 갖다가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김병양 시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 11시 24분에 그 전화를 갖다 딱 하는 거예요. 저 그 번호로. 그런데 그때는 통화가 안 됐어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전화 메시지를 갖다 남겼는데 어떻게 남겼느냐? 저 김병양입니다. 혹시 뭐 저기 전화 주시면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갖다가 했겠죠. 그러니까 그 5분 뒤에 예. 11시 29분에 김병양 시장 폰으로 전화가 딱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경상도 사투리 찍찍 쓰면서 예. 저 수원지검의 서검사입니다. 아마 그 검사 이름이 서씨였나 봐요. 그러면서 수사 중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서검사가 실제로 누구냐? 최철호 PD였거든요. 왜 최철호 PD가 부산 사람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 사투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검사가 수원지검에 있느냐라고 이재명한테 물어봤더니 이재명이 거기 서무라고 하는 검사가 경상도 출신인데 나도 잘 알아. 그 사람 그 이름 되면 아마 김병양이 속아 넘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서검사로 그 위장한 최철호 PD가 뭐라고 그 김병양 시장한테 물어봤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원표 사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홍원표 회장으로부터 예. 은갈치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음. 그 홍 회장하고 골프 쳤습니까? 뭐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보는데 얼마 동안 물어보느냐? 전화가 무려 18분 동안 지속되는 어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김병량 그 시장이 속아가지고 예. 18분 동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딱 땄다가 예. 그걸 추적 60분에 김병량 목소리다 해가지고 뭐야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죠. 방송을 방송을 갖다가 예. 그 했는데 이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그 최철호 PD가 네. 어디 있었냐? 저기 있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서 그 성남시장한테 통화를 했는데 실패를 딱 하니까 그러니까 그 PD가 검찰청이라고 전화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재명 변호사가 좋다. 그러면 통화될 거다. 괜찮을까요?라고 최철호 PD가 걱정하니까 별일 없다.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해야 통화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PD가 최 PD가 수원지검에 경상도말 쓰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수원지검의 서모 검사를 갖다 딱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그런 정보 제공한 게 이재명 변호사인 거죠. 네네 예. 그렇게 하고 11시 28분 통화가 11시 29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11시 28분에 그 최 PD가 KBS의 그 카메라 담당하고 오디오 담당한테 예. 준비를 딱 시킨 거예요. 어. 전화 오면 즉각적으로 그걸 갖다가 하자. 근데 왜 그랬냐면은 김병량 시장이 최 PD한테 전화한 시간이 예. 11시 24분이었어요. 예. 안 받았잖아요. 한번 시도했죠. 시도했는데 안 받았단 안 말이에요. 받았죠. 그래가지고 김병량 시장이 자기 번호 모를 줄 알고 그 음성 메시지로 나 김병량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딱 했는데 아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최 PD가 11시 24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로 내가 검사입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11시 29분에 김병량 시장이 콜백을 해줬는데 콜백이 이때쯤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11시 28분에 카메라하고 오디오 담당한테 녹음을 갖다가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은갈치 뭐 이런 거 저런 걸 갖다가 이렇게 쭉 물어봤는데 예. 그때 이재명 변호사는 뭐 하고 있었느냐? 전화를 하고 이제 우리 최 부장님이 최 PD라고 하면 예. 김병량 시장하고 이렇게 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제 옆에다가 은갈치 그러면은 최 부장님이 그러니까 뭐 그 최 PD가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내용을 막 적어주고 막 네네. 그랬죠. 예. 그러면서 홍 회장으로부터 은갈치 받았어요.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 골프 그러면은 또 이제 최 PD가 골프 치셨어요? 골프 뭐, 쳤습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메모지에다가 막 적어주고 이렇게 딱 됐던 거예요. 이렇게 딱 됐던 건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검찰로 딱 돌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따여진 녹음 가지고 예. 5월 18일에 추적 60분이 이제 방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25일에 이제 김병량 시장이 이 최 PD하고 이재명 변호사를 고발을 갖다 딱 했는데 그런데 6월 1일에 최 PD가 검찰에 나왔어요. 검찰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쭉 이야기를 듣다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최 PD를 긴급 체포를 갖다 해버려요. 어허. 이거는 범죄 혐의가 예. 간단치 않다. 검사 사치니까요. 검사 사치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변호사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예. 이재명 변호사한테 불렀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안 나갔어. 그래가지고 소환을 갖다가 2번을 했는데 안 나갔어.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런 괘씸만 해가지고 6월 6일에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체포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어허. 그래서 6월 6일에 2002년 6월 6일에 이재명에 대한 그 체포영장이 딱 발부가 됐는데 예. 이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난리가 난 데가 있었어요. 그 난리가 난 데가 어디냐면 그게 그 민변이에요. 오. 민변에서 우리 민변 소속 이재명 변호사 젊은 변호사 네. 검찰이 체포영장 그 신청 청구해가지고 영장 발부됐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위한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 강금실. 그 당시에 강금실 씨가 등장하는구나.
저 때 강금실이 민변의 부회장이었는데 저 때는 아유 뭐 미인이셨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법무장관 되기 전에 법무부 얘기했죠. 장관 되기 전에. 왜냐하면 전에. 이게 2002년 6월이니까 어허. 저러고 난 다음에 2002년 12월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금실 변호사가 아직은 변호사였을 때 그런데 변호사인데 민변의 부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민변에서 대규모 그 변호인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민변의 집행부가 전원이 다 이재명을 그 변호하는 변호인단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재명을 위해서 변론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선수 변호사였어요. 김선수 대법관이 여기 나와요? 김선수 대법관 얼굴 좀 저분이 어허. 이제 그 당시에 변호사였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김선수 대법관하고는 사법연수원 1년 차이예요. 김선수 대법관이 1년 선배예요. 그래서 김선수 대법관이 뭐 노동법 연구회 같은 거 만들고 변호사하고 그랬을 때 초임 때 이재명 그 변호사가 김선수 그 변호사한테 학습도 많이 받고 지도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저때 김선수 변호사가 그러면 내가 이재명 변호사 어려움을 갖다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하면서 야, 이게 얽히고 설키네. 주 변론을 한 게 김선수 변호사였는데 어허. 김선수 변호사가 그때 민변의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선수 대법관을 그 김선수 변호사를 뭘 시켰다? 대법관을 시켰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 판사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요.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만 제야해서 변호사만 하다가 대법관이 된 케이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선수 대법관이 최초였고 그다음 뭐 이런 생각하기 싫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예. 그 대통령이 됐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었네. 안 봐도 비디오. 대법원장으로 바로 올라갈 뻔했네. 진짜. 대법원장은 안 봐도 비디오. 그랬는데 저렇게 김선수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강금실 변호사 등등등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다 그 뭐 아주 그냥 그 이재명 변호사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와요.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미디어 오늘에서 예. 이게 자문을 갖다가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디어 오늘에서는 뭐 취재를 위해서는 뭐 검사 정도 사칭하고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자문을 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그 자문을 한 변호사가 검사 사칭해서 취재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라고 자문을 해줬는데 그 변호사가 누구냐? 한상혁 변호사였어요. PD님 제가 그건 안 했는데 MBC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사진 혹시 있으면은 다 이렇게 법조계가 이렇게 좁아요. 와. 그러니까 여기 한상혁 변호사. 예. MBC를 망가뜨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MBC에서 감사를 네네. 하면서 뭐 저 해고할 때나 그럴 때 모든 과정들 MBC에 그 엄청난 탄압이 있을 때 네네. 그럴 때 다 관여하고 그리고 MBC에서 벌어지는 소송을 완전히 아도를 쳐서 다 소송을 다 받습니다. 어쨌든 한상혁 변호사가 또 저랑 등장하는구나.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친분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한상혁 변호사가 방통위원장 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죠. 아유 당연하죠. 그러니까 방송 모른다니까요. 네네. 근데 MBC에서 일했던 그 경력 가지고 MBC에서 일을 했었나? 그러니까 MBC에서 녹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MBC의 언론 노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그 한상혁 변호사도 저렇게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PD님 그거 좀 다시 그 띄워주세요. 이재명 대표 구속됐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석으로 나왔다. 그런 내용.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체포영장이 6월 6일에 발부가 됐는데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가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숨어 있고 뭐 어디 가고 뭐 그랬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이 뭐 김현지 씨였나 뭐 그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김현지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6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내내 도망가다가 예. 그러다가
7월 3일에 2002년 7월 3일 수요일 이재명 변호사 구속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다가 그랬다가 그 다음 거 이제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검사 사칭 이재명 변호사 보석이 허가가 됐다. 여기 예. 이충상 그 부장판사로 나오시는데 여기 지금 무슨 인권위원인가 뭐 하고 계시는 분일 거예요.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나온 거 왜 이렇게 빨리 풀려나와? 2002년 7월 9일, 7월 6일 3일, 만에? 7월 3일에 그 구속됐는데 예. 옛날에는 또 변호사들끼리는 저희 법 쪽에는 서로 그냥 저기 뭐 변호사니까 좀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어쨌든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충상 위원님한테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예. 당시 돈으로는 작은 돈이 아니죠. 2천만 원. 2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 걸려가지고 쭉 가서 언제 판결 선고가 났느냐? 2004년 12월 24일에 이재명 대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예. 얼마로 확정이 됐느냐? 벌금이 150만 원. 그냥 벌금 그러니까 보석금 2천만 원 냈는데 벌금은 15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벌금 150으로 이제 확정이 딱 됐는데